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는 뭐 영상에 소식거리가 없어서 방송을 못 올렸어요. 뭐 시세가 떨어져서 못 올린 게 아니라 뭐 시세는 오늘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더 많이 어저께보다는 더 뭐 회복을 못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큰 흐름 맥락상에는 거대 중앙은행들은 이면에서는 뭐 CBDC를 준비한다던가 CBDC하고 관련돼 있는 몇 개 코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외 뉴스를 이제 뒤져가지고 퍼즐을 맞춰 보니까 대충 흐름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발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어저께 아마 이미 여러분들 뭐 금리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회의가 진행되는데 이 회의록이 어저께 새벽 정도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어제 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영상을 하나 제작해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뭐 장세도 그렇고 더욱 중요한 건 이거 하나 갖다 제가 영상을 만들기에는 너무 재료가 되게 미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추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대표에서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테이퍼링에 관한 게 오피셜하게 이제 언급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뭐 여기 이지머니의 끝은 아닐 거다라는 의미다라는 뭐 이렇게 문장이 하나 여기 나왔는데, 이지 오브 머니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양적 완화란 얘기죠. 돈 프린팅하는 거. 그게 멈춘다는 뭐 이런 걸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기사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노동시장과 가격을 상승시키는 기타 부족이 일시적인지 더 지속적인지 확인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앞으로 몇 개월은 걸릴 거다. 그래서 인내심을 유지할 거다. 항상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내심을 유지한다라는 얘기를 요 근간에 계속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고, 그죠? 그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다시 주식시장 올라가고 경기가 선행돼서 막 올라갈 것 같으면 어느 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상하게 또 다시 확산되기 시작을 해요. 그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아마 아실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마 기대감이 되게 많이 크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7월 초 지금 현재 상황에 와서 완전 와전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막 이렇게 저렇게 뭐 확산돼가지고 지금 뭐 현대백화점 그런 얘기도 제가 어저께 뭐 공중파에서 그런 걸 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테이퍼링에 관한 이 방향성은 아마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올해 연말 정도에 그 시그널이 확실한 게 나오지 않을까,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중간 뭐 어떤 거쳐가는 과정 중에 하나 중요한 건 잭슨홀 심포지엄이라고 있는데, 이게 8월 말에 이게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마 이것에 관한 스탠스는 조금 더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할 거고, 이번 달 중에 FOMC 다음 회의가 7월 27일부터 28일까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코로나 명분을 삼아서, 항상 이상한 건 코로나 명분 삼아서 금리 인상 공포를 중간중간에 또 심어줘요. 금리가 인상할 것 같이 하다가 코로나 명분 삼아서 또 금리 인상 인내하겠다라는 얘기를 중간중간에 덧붙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 안 하시나요? 이걸로 시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까지 이제 뭐 규제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의 어떤 그런 게 너무 좀 60% 이상 과반수가 넘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명분 삼아서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뭐 팬데믹 사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락다운 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실업자가 많이 양산될 수밖에 없고, 푸드 스탬프 받을 사람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분이 또 붙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에 또 돈을 푸는 어떤 그거를 이거 하나로 다 조절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이제 저는 하게 됩니다. 요 근래 상황에. 그리고 어저께 릭스님이 이제 이거를 올리셨는데, 트윗성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정우현님이라고. 한국의 최초로 이더리움을 소개해 주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중요한 두 가지 날짜를 이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8월 4일날, 2021년 8월 4일날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 그러니까 런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데, 이게 이제 메인넷이 진행되는 게 8월 4일날이다. 그래서 아마 어저께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뭐 디센트럴 랜드라든가 샌드박스라든가 몇몇 개 이제 뭐 NFT 하고 관련돼 있는 대표적인 코인들이
시세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반영돼서 어저께 일시적인 시세 분출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메인넷이 진행되면 이더리움 이제 메인넷이 런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진행하면서 메인넷이 진행되면 NFT 확장성의 속도를 뭐 확장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그분이 이제 아톰 릭스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12월 1일 날 이게 난이도죠. 난이도 폭탄이 연기에 관해서 이게 뭐 진행될 건데 이것도 또한 이제 이정표로 아마 남을 거다. 이더리움 뭐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더리움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이 있어요. ERC20부터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눈여겨 두 가지 이제 굵직한 날짜를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참고적인 관점. 그리고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이 CBDC하고 관련돼 있는 코인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한번 보세요. 좀 중요한 내용일 수가 있어요. 프랑스와 싱가포르 국경 간 CBDC 거래 시범한다. 프랑스와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여러 글로벌 CBDC를 지원하는 디지털 통화 상호 운용성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 이유스가 오늘 새벽녘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갑자기 프랑스하고 싱가포르 뭐 중앙은행이 CBDC를 국경 간 애플리케이션 뭐 적극적 모색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JP모건이 여기 나와요. 이 CBDC 실험에 JP모건의 디지털 통화 중심의 오닉스 사업부 지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자 은행의 쿼럼 블록체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허가된 개인정보 보호 가능 블록체인에 대해 수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JP모건하고 쿼럼 블록체인 인프라. 자, 쿼럼 블록체인 인프라를 만들어낸 건 JP모건이에요. 근데 왜 국경 간 CBDC에 관해서 뭐 프랑스와 싱가포르가 진행하는데 JP모건이 그 기술을 지원하냐는 거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갑자기 이 은행이 여기 왜 껴있을까? 자,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국제은행 간 결제죠. 자, 여기 보시면 BIS가 여기 나와 있는데 국경 간 CBDC 프로젝트에 프랑스 및 스위스 중앙은행도 합류가 돼 있다. 또 여기 나왔어요. 그리고 JP모건이 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오닉스가 5월에는 바레인 중앙은행의 국경 간 CBDC 파일럿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 쌍뚱맞죠. JP모건 이 금융그룹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쿼럼이라는 건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 콘센시스가 여기 나와 있어요. 콘센시스가 여기 나와 있는데 콘센시스가 JP모건의 쿼럼 블록체인을 인수했다라는 여기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이 뉴스가 나온 건 코인데스크에 2020년 8월 달에 이 뉴스가 나왔어요. 이 콘센시스는 뭐냐면 이더리움 재단이에요. 이더리움 재단.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이더리움의 그냥 모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탈릭 부텔린도 같이 엮여있는. 그래서 이건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쨌건 JP모건의 뭐 쿼럼 블록체인을 뭐 인수했다. 콘센시스가 인수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JP모건이 여기 나와 있죠. JP모건이 Gcash의 여기 익명성 기술을 쿼럼 블록체인에 연결시켰다라는 얘기가 또 이 문장에 나와요. 이 문장을 보시면 여기 Gcash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익명성 기술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뭐 국제 자금 세탁 뭐 방지법이라든가 뭐 테러 뭐 무슨 뭐 자금 색출이라든가 이것과 관련해서 FATF나 각국 중앙은행 그리고 우리나라 특히 정부에서는 이 익명성 기술에 관해서 이렇게 배척하고 막 이러는데 JP모건은 과연 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쿼럼 블록체인을 만들어냈고 이 쿼럼 블록체인이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왜 프랑스와 싱가포르 CBDC 국경 간 기술에 왜 채용돼서 또 쓰여지냐 그리고 이더리움은 과연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몇 가지 단서를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2017년 10월 17일 날 이 뉴스가 나왔어요. JP모건이 Gcash의 익명성 기술을 쿼럼 블록체인하고 이제 연결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게 맞아요. 그래서 아까 뭐 프랑스와 싱가포르 해가지고 뭐 개인정보 보호에 뭐 중점을 뒀다 이런 문구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보셨을 거야. 한글로 초반에 나온 화면에. 그래서 Gca시의 개발 회사는 영지식 보안 계층을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에 최초로 통합했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JP모건은 쿼럼 블록체인의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JPM 뭐 코인이 어쩌느니 뭐 파일럿 테스트가 어쩌느니 이런데 어쨌건 문맥을 보면 또 하나 단서가 있어요. 관계되어 있는 기업이 또 하나 나와. JP모건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한 일은 이전에 개방형 Gca시 암호화폐에서 개척된 Gca시 기술을 사용하여 JP모건을 블록체인에서 보호되고 그리고 감사 가능한 토큰 소유권 이전을 생성한다.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서 JP모건은 올해 5월 달에 Gca시 컴퍼니의 오픈소스 개발을 관리하는 회사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가 여기 또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뭐 마소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오피셜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뭔가 관련이 있겠죠. JP모건이 지금 CBDC하고 뭐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기에는 뭐 마소도 같이 껴있다. 이렇게 대충 퍼즐을 맞춰볼 수 있고 JP모건이 Gca시에 관해서는 오래전에 투자를 했어요. 이미 제가 뭐 이거를 뭐 로드맵을 보고 이 지도를 보고 예전에 이제 설명을 이것저것 다 드렸었고 그럼 또 이제 호라이젠 코인에 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6일 전에 베리 실버트가 리트윗해서 본인 트윗에 이걸 올렸어요. 요즘에 이제 시세가 뭐 이렇게 저렇게 분출이 많이 안 돼서 이 사람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시장의 조율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베리 실버트하고 관련돼 있는 인물이 CME, CBOE, 비트코인 선물 시장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글렌 허친슨이라는 그 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쨌건 요즘 시장 장세가 뭐 이러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뭐 언급 자체를 안 하는데 이걸 예전에 이제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코인에 관한 뭐 퍼포먼스 그러니까 뭐 가격이 어떻게 됐나 진행됐나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호라이젠 코인 같은 경우는 2021년만 하더라도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467%나 상승했다. Q2만 하더라도 이 쿼터까지만 해도 33%나 상승했다. 다른 코인들을 다 이렇게 막 바닥을 찍을 때 그래서 일면을 볼 수 있는 거죠. Gca시에 관해서 베리 실버트가 왜 투자하는지를 JP모건하고 쿼럼 기술하고 Gca시하고 연결해서 보면 왜 베리 실버트가 왜 집중하는지 그거를 또 하나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호라이젠 같은 경우는 Gca시가 페이먼트하고 뭐 익명성 기술하고 뭐 베이스가 뭐 그거를 추구한다면 호라이젠 같은 경우는 스마트 콘트랙을 여기다 이제 가미를 한 거예요. 이더리움과 같이.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뭔가 추구하는 뭔가 방향성이 있겠죠.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섣부른 돈을 넣었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코인은 뭐 23% 정도, 총 유통량의 23% 정도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그냥 바보라서 투자를 했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는 뭐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또한 중요한 게 제가 오늘 Gca시하고 CBDC 쿼럼 뭐 블록체인 기술하고 이제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걸 말씀드렸다고 해서 대출을 받아서까지는 투자를 하시는 건 제가 보기엔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 자본주의에서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건 각자 개개인의 마음이죠. 제 개개인의 마음이긴 하지만 어쨌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2016년에 뭐 비트코인 그때는 뭐 그쵸? 지금같이 뭐 인프라가 안 깔려 있고 시장 조성도 안 돼 있고 가격이 터무니없게 낮았고 뭐 믿는 사람들도 없었고 기업 관련된 기업도 없었고 뭐 베리 실버트라든가 DCG 그룹에 관한 이런 정보 자체도 없었잖아요. 확신 가질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출은 안 받았거든요. 왜냐면 리스크가 크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결과가 지금까지 뭐 인내하고 그래서 좋게 나온 건 사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또한 과도하게 뭐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디지털 위엔화가 빠르게 전개되어 경로에 먼지가 남는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뭐 구글 번역해서 나와 있는 문구인데 이거를 뭐 그냥 영어적 표현으로 해도 제가 해석하기에는 좀 모호한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라벨이 붙은 것에서 주류 배치에 가까워지는 것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위안은 세계 경제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또 한편에서는 규제된다는 얘기라고 디지털 위엔화에 관해서는 세계 경제 환경을 변화시킨다. 또 이런 얘기, 이런 뉴스는 또 나오고, 과연 중국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규제해야 한다, 채굴장 폐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 세계 블록체인 특허권 1위의 보유량을 가진 데는 중국이에요. 미국이 아니라. 그리고 전인대라는 어떤 중국에서 가장 큰 행사가 매 해마다 이제 개최가 되잖아요. 근데 전인대에서 시진핑 주석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블록체인에 관해서 집중할 거다. 산업 강화를 할 거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불과 몇 개월이 지나서 바로 180도 와전되는, 폐쇄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디지털 위엔화는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단서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모순되어 있냐면, 이 중국하고 관련되어 있는 뉴스나 여러 가지 것들이, 물론 이런 뉴스가 직접적으로 나오면 시장에 버드라든가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력이 한동안 있을 수는 있죠. 근데 향후를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 알리페이, 위챗페이 폐쇄시킨다, 차단시킨다. 중국 대중들한테, 중국 국민들한테 이 CBDC를 유통하기 위해선 결국엔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안 쓰고, 이걸 거치지 않고 과연 이거를 유통시킬 수 있을까요? 근데 한편에서는 알리바바 온라인 식료품 서비스에 대해서 디지털 위엔화를 사용할 수 있게 또 만든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럼 과연 뭘까요? 모순이 있단 얘기예요. 앞뒤 문맥이 안 맞아. 한 달 전 뉴스하고 지금 뉴스하고. 근데 더 웃긴 건, 중국에 이제 CBDC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돼 있는 책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오 퀴안이란 사람이 최근 기록에 따르면 점점 더 디지털화된 미래로 이동함에 따라서 모든 CBDC 대다수가 결국 다음과 같은 공용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전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 근데 여기 이더리움이 나와요. 이더리움.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중국 CBDC죠. 이 CNY가 결국 이더와 호환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이 CBDC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이 이 문장을 하나 던져요.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는 폐쇄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CBDC는 이더리움하고 호환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아까 콘세시스 재단하고 CBDC하고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를 아까 뉴스를 보시면서 아마 연결을 시켜보시고, 이거를 또 연결 보시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PBOC만 유통시키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개발자가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이더리움과 호환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예, 이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에 기존에 있는 트러스 상품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됐던 상품들, 올라갔던 상품들, 체인링크가 있었고, 에이다가 최근에 들어갔었고, 파일코인도 예전에 들어갔고, 그리고 요즘에 시세가 잠깐 동안 올랐었던 마나코인, 디센트럴랜드가 들어갔고, 자, 여기서 이제 후보군이 여기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가 있는 코인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눈에 띄게 이제 보고 있는 코인이 뭐냐면, 이게 지금 오른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테조스가 에이다 이후에 그레이스킬 자산운용사 트러스 상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시세 분출을 금방 이루어진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레이스킬 자산운용사 트러스 상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됐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하고 관련해서 우후 블록체인에 중국 중앙은행 부총재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보안과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투기 도구가 되었으며 자금 세탁 및 불법 경제 활동에 대한 지불 도구가 되었다고 말했다. 네, 중국 중앙은행 부총재가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대요. 자,
PBOC는 유통시킬 거고, 아까 CBDC, 중국 이제 PBOC랑 관련돼 있는 책임 연구자가 이더리움과 상호 호환될 거다라고 또 얘기했는데, 여기선 또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또 이런 식으로 또 부정적으로 또 얘기를 하네요. 자, 결론은 각자가 내리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 아마 분명히 방향성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은 숫자가 올라가면 거기서 확신을 얻는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2015년도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을 그 이전에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투자를 하셨을까요?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아마 버셨을 텐데, 숫자가 많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까요? 시장의 방향성, 근본적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JP모건은 무슨 꿍꿍이를 하기 때문에 쿼럼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과연 CBDC에 관해서 무슨 관여가 돼 있는지 보시면 아마 거기서 핵심 답안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돈 알트라고, 이 사람도 이제 차티스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강판이 여기 나와 있죠. 야채 같은 거 가는 거. 근데 크립토 트위터가 요즘에 이런 마음이다. 비트코인 사이드웨이 지금 횡보장에서, 박스권 횡보장에서.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방송을 올리긴 하지만 뭐 시세가 올라야 제가 말하는 거에 명분도 생기고 저도 힘도 나고 막 이러죠. 원래 뭐 목소리가 크고 뭐 그러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시세 불장 때보다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방송은 안 올리면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지금 장세가 안 좋으니까 숨었다, 도망갔다. 또 장세가 올라가서 또 올리면 또 시세 상승했으니까 또 올랐다 막 이렇게. 근데 그러진 않아요. 제가 스타일이. 그리고 소스가 없으면 방송을 못 올리는 거죠. 안 올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뭐 피해서 숨으려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일단 비트코인이 33,000달러 위에 진행을 해줘야 뭐 차트적 방향성이나 이런 게 그럴 텐데 또 내려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제가 방송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네요. 또다시 뭐 외줄타기를 지금 하고 좀 불안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형국인데, 결과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JP모건, 쿼럼 하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이더리움하고 관련해서 지캐시, 뭐 호라이즌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이렇게 장세가 안 좋을 때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갖기 위한 하나의. 자,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